유럽에 권위 있는 매체들이 일제히 미국의 그래미 어워즈를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 비판의 핵심은 흥미롭습니다. 바로 그래미가 K-팝, 특히 BTS가 주요 상을 석권할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아시아 부문 혹은 글로벌 부문을 신설해 그들을 격리시켰다는 지적이었죠. 세계 최고의 권위를 가졌다고 믿는 그래미 어워즈. 하지만 서구 중심의 견고한 유리천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는 유럽의 언론들조차 꼬집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 반응입니다. 내년 그래미는 엘러 랭리가 가져갈 것이다. 그래미는 심사위원 투표니 한국 가수의 석권은 없다. 스트레이 키즈가 빌보드 1위를 했지만 다이너마이트급의 히트곡 없이 소수의 열광적인 팬들에 지탱되고 있다. 그래미가 대중의 인기가 아닌 보수적인 평론가와 업계 종사자들의 투표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정확히 짚었습니다. 하지만 빌보드 차트와 음반 판매량을 소수의 열광적인 팬들의 결과물로 깎아내리는 것은 현대 음악 산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스트레이 키즈가 빌보드 200 차트에서 5연속 1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미국 현지에서 35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팔아치웠습니다. 이 댓글 작성자도 놀랍다고 표현했지만 이것은 그들이 말하는 소수가 아니라 성장한 글로벌 코어 팬덤의 거대한 존재 증명입니다. 과거 음악이 라디오를 통해 대중에게 얕고 넓게 퍼지는 휘발성 소비였다면 지금의 음악은 아티스트와 팬이 강력한 세계관과 서사를 공유하며 깊고 단단하게 연대하는 방식으로 소비됩니다. 대중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은 역으로 말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독보적인 팬덤의 충성도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계 최고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조차 수십 가지 버전의 LP를 발매하며 팬덤의 구매력을 차트의 동력으로 삼는 것이 현 음악 시장의 룰입니다. 물론 K-팝 업계도 반성해야 할 점은 있습니다. 악수회나 멤버별 CD 등 상수를 제외한 순수 판매량으로 빌보드에 들어갈 그룹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은 뼈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단기적인 이익과 과금 극대화에 치중하는 영업 전략은 결국 팬들을 지치게 하고 매출 하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K-팝은 오직 맛과 진정성으로 승부하여 전국구 명소가 된 성심당처럼 음악적 가치와 팬들에 대한 진심을 중심에 두는 전략으로 나아가야만 롱런할 수 있습니다. 축구의 심판 매수처럼 돈으로 어떻게 했다며 BTS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의 월드 투어를 보면 오해라는 걸 알 수 있다. 미국 가수조차 채우기 힘든 구장을 꽉 채우고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든다. 숫자는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대중음악 산업에서 자본으로 조작이 불가능한 것이 스타디움 투어입니다. 미국의 로즈볼, 영국의 웸블리, 소파이 스타디움 같은 7만석 규모의 거대한 공연장을 매진시키는 것은 소속사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관객이 자신의 소중한 주말을 내어 집을 나서고 적지 않은 돈으로 비싼 티켓을 구매하며 굿즈를 사기 위해 줄을 서고 3시간 동안 온몸으로 열광하는 행위. 이것은 아티스트를 향한 애정과 실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래미상 자체가 세계적인 상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왜 아시아 카테고리를 신설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같은 토양에서 보이지 않게 한 것은 사실이니 설명이 필요하다. 그래미는 본질적으로 세계적인 상이 아닙니다.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라는 미국적인 집단이 주관하는 로컬 시상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컬 시상식이 아시아 카테고리, 즉 베스트, 글로벌 뮤직 퍼포먼스 등의 하위 분류를 신설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K-팝이 주류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든 투명하지만 견고한 유리천장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뒤집어 생각해보면 서구 중심의 보수적인 음악 산업이 아시아 음악의 영향력을 더 이상 기존 시스템 안에서 감당할 수 없음을 스스로 자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다양한 장르 믹스 뮤직비디오 장면. 미국 음악업계가 이게 무슨 음악인가? 하며 곤란해할 거다. 힙합도 아니고 루츠 뿌리의 록이나 블루스, R&B도 느껴지지 않는다. K-팝의 기저에 R&B나 힙합의 뿌리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귀를 막고 음악을 듣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현대의 K-팝은 철저하게 블랙 뮤직에 그 뼈대를 두고 발전해 왔습니다. 90년대 뉴잭 스윙부터 최근 르세라핌이 보여주는 최신 아프로비츠 AFROB ATS, 강렬한 트랩, 그리고 유럽에 세련된 일렉트로니카 사운드까지 전 세계의 트렌드를 가장 빠르게 흡수하여 융합해낸 장르가 바로 K-팝입니다. 현재 대형 기획사들의 타이틀곡들은 스웨덴, 미국, 영국 등 전 세계의 탑 클래스 작곡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송캠프송 캠프 시스템을 통해 탄생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서구권 프로듀서들이 직접 빚어낸 사운드에서 서구 음악의 뿌리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K-팝에 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는 애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K-팝은 단순히 듣는 음악을 넘어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압도적인 시각적 퍼포먼스와 결합한 21세기형 종합 예술로 진화했습니다. 그 융합의 미학을 뿌리 없음으로 치부하는 것은 편협한 시각일 뿐입니다. 정말로 인기가 있다면 여유로운 태도로 있어야 하는데 K-팝은 음악에 대한 리스펙트가 부족하고 숫자에만 집착한다.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최적화된 전략을 짜고 1위를 차지하는 것을 두고 리스펙트가 부족하다고 비약하는 것은 논리적 오류입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음악에 대한 존중이 없는 장르가 어떻게 언어의 장벽을 넘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씁쓸한 일본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현실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과거 아시아의 문화 수도를 자처했던 일본은 세계 음악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내수 시장에만 안주했습니다. 자민당이라는 정치 권력에 유착되거나 낡은 시스템을 고수하는 사이 뛰어난 감각을 가진 일본 내 인재들은 모두 역동적인 시스템을 갖춘 한국 기획사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의 룰에 맞춰 공정하게 경쟁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한국을 향해 조작, 편법이라는 단어를 쓰며 깎아내리는 태도. 이것이야말로 쇠락해가는 자신들의 현실을 부정하기 위한 방어기제입니다. 문화도 결국 자본과 시스템의 결실이라는 현대의 경제적 진실을 외면한 채 정신승리에만 빠져있는 모습을 지금 일본 네티즌들이 그대로 탑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석권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한 시선이라는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의 르 피가로 같은 제3국의 권위 있는 매체조차 그래미의 폐쇄성과 K-팝의 위상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음악을 리스펙트하는 태도란 국적이나 언어라는 낡은색 안경을 벗고 그 음악이 전 세계 청춘들에게 어떤 위로와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K-팝은 이제 특정 시상식의 트로피나 누군가의 편협한 인정 따위로 그 가치를 증명받아야 할 단계는 지났습니다. 그들이 창출하는 조 단위의 숫자는 그 자체로 단단한 팩트이며 글로벌 스타디움을 가득 채운 수백만 다국적 팬들의 환호성은 자본이나 권력으로도 결코 조작해 낼 수 없습니다.